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아이의 뇌를 매일 조금씩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GAMA 연구 결과 하루 1시간 이상의 스크린 타임만으로도 아이의 언어 발달이 47%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유아의 평균 스크린 타임은 하루 2시간 반, WHO 권장의 2배가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수면 부족, 눈 맞춤 부재까지 부모가 모르는 사이 아이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바로 이 생각입니다. 아이가 보채거나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금세 조용해집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탐색하고 반응하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소리를 듣고, 물건을 만져보고, 사람의 표정을 읽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정보 전달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아이는 탐색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2023년 MRI 촬영을 통해 이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스크린 타임이 길었던 영유아일수록 뇌의 정보 전달 통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스마트폰을 쥐어준 그 순간 아이는 혼자 남겨집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할 시간에 수동적인 자극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탐색도 없고 발화 시도도 없습니다. 뇌가 성장해야 할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WHO는 2019년에 1세 미만 아이에게는 스크린 타임이 0분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도 18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화상 통화를 제외한 어떤 스크린 미디어도 보여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 1세에서 5세 한국 아이들의 하루 평균 스크린 타임은 약 2시간 반입니다. 권장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3세 이전에 하루 2시간 이상 화면에 노출된 아이는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는 증상, 이른바 ADHD 위험이 약 7.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타임보다 더 무서운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집니다. 아이가 졸려 보이지 않으니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졸린 내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수면이 부족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국 영유아의 수면 실태는 심각합니다. 0세에서 3세 아이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약 11시간 반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WHO가 권장하는 14시간에 비하면 2시간 이상 부족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신생아는 하루 14시간에서 17시간, 생후 1년 미만 영아는 12시간에서 15시간, 유아는 11시간에서 14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장 호르몬의 70에서 80%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만큼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신체 성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능력, 주의력, 감정을 조절하는 힘까지 모두 수면에 달려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아이의 뇌는 대청소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보 중 필요한 것은 단단히 저장하고 불필요한 연결은 정리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를 못한 방처럼 뇌 안에 쓸모없는 정보가 뒤엉켜
정작 중요한 것이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입니다. 아이 몸속 시계는 생후 3개월에서 4개월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생후 12개월쯤이면 밤잠 위주의 패턴이 자리를 잡습니다. 수면 루틴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밤에 깨는 횟수가 적으며 전체 수면 시간도 깁니다. 지금 아이의 잠자리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실수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부모 대부분이 실수인 줄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부모를 쳐다봅니다. 부모가 웃어주면 아이 뇌에서 새로운 회로가 연결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 회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 따르면 생후 첫 3년 동안 아이의 뇌에서는 매 초당 약 100만 개의 새로운 뇌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신호를 보내면 부모가 반응하는 주고받기입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부모가 대답하고, 아이가 손을 뻗으면 부모가 잡아주고, 아이가 웃으면 부모가 웃어줍니다. 이 작은 주고받기가 반복될 때마다 아이의 뇌에 새로운 회로가 연결됩니다. 이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뇌 구조 발달 자체가 저해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생후 약 2개월이 되면 아이는 처음으로 부모를 보고 웃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와 연결되고 싶어요. 나는 신호입니다. 부모가 그 신호를 받아줄 때 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민감기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입니다. 전 세계 아이 중 약 60에서 65%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안정적으로 형성됩니다. 나머지 35에서 40%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란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그 시간은 혼자인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린 타임, 수면 부족, 눈 맞춤 부재. 이 3가지가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오늘 하나만 바꾸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지금 당장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세요. 밥 먹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화면 없이 아이와 마주 앉아보세요. 두 번째, 아이 잠자리 시간을 30분 앞당기세요. 단 30분입니다. 그 30분이 매일 쌓이면 아이의 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아이 눈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 그것에 반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이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이의 뇌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